첫 번째 가볼까요? 자, 경기 중 뒤통수를 어느 축구 경기 도중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한창 축구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자, 저기 파란 유니폼 선수가 상대팀이 옆으로 슬슬 가더니 갑자기 펑! 뒤통수, 자 보셨어요? 뒤통수 펑! 아이고. 충격에 앞으로 고꾸라지는 선수. 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 피해 선수를 또다시 아까 그 가격한 선수가 슬슬 오더니 아이고 막 뒷걸음질 치면서 우당탕 일부러 걸려 넘어진 것처럼 그러더니 같은 팀 동료와 하이파이브까지. 아니 지금 이게 엘보우 가격을 해놓고 하이파이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 농구 경기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걸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그제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시민리그 예선 경기에서였습니다. 경기 도중 한 선수가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이용해 상대팀 선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넘어진 선수 앞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실수인 척 이 선수 위로 넘어졌고 폭행 이후 같은 팀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피해팀 측에 따르면 경기 도중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선수를 쳤다라고 해요. 피해 선수는 현재 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후두부 가격은 종합격투기 UFC에서도 금지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조만간 복싱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절대 안 되죠. 급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심각한 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대회에서도 저건 있을 수 없는, 더군다나 아마추어 대회에서 축구 대회에서 저런 일을 벌인다? 상상하기 어려운, 저는 사실상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저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이게 그때 저렇게 밀어뜨리고 나서 피해 맞은 선수가 또 항의를 하는데 심판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피해 선수한테 경고를 주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해 선수들은 뭐 쌍방 폭행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고 그리고 결국 팀에서 명백하게 잘못이다 공식 사과를 하고 지금 선수는 방출할 것이고 우리 팀도 구단도 당분간 활동을 중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피해 선수팀에서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대요. 그래서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끝나서 이번에는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아직은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 축구협회에서도 이 공정위에 스포츠 공정위에 이 부분을 제소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글로벌 1위 오게티입니다. 글로벌 OTT 시리즈 부문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K-드라마에서 오게티 사진 만나보시죠. 얼마 전 방영된 사극 속 한 장면. 배우 임윤아 씨 뒤로 큰 깃발이 저렇게 또 위에서부터 태평성대. 태평성대 왜? 뭐가? 박 변호사님? 네, 뭐 읽혀지긴 하지요. 성대, 태평성대 한자인데 저 한자가 틀린 한자입니다. 특히 대자가 틀렸어요. 원래는 대신할 대자가 돼야 됩니다. 클 태자에 평평할 평, 성인 성자에 대신할 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큰 대자가 돼버려서 사실은 사극이라면 저런 고증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혹시 태평성대학교? 무슨 대학교가 지금 붙여놨냐? 이게 한자 실수를 하면 되느냐라고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사과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야, 니들은 뭐 얼마나 똑똑해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 저렇게 큰 깃발까지 뽑아낼 정도면 검색해봤을 법도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더 뼈 아프냐면요. 이 폭군의 셰프가 현재 글로벌 TV 시리즈 1위랍니다. 그러니까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제작진들이 정말 고통과 인내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 그럼 글씨 한자 하나로. 문화권 국가에서도 다 보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태평성대학교가 어디 대학교냐 뭐 이런 식의 뭐 조롱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제작진도 이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하면 뭐 재방이라던가 뭐 VOD 서비스에는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카페 난장판 만든 모자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카페에 들어온 남녀. 자, 키오스크로 음료 주문을 저렇게 쫙쫙쫙쫙 하고 자리에 착석을 하면서 홀짝홀짝 이제부터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자, 보세요. 남성은 팔짱을 낀 채 뚱 하고 있고, 잠시 후에는 테이블에 또 저렇게 엎드려도 보고, 자, 그런데 갑자기 버럭 하더니 테이블 쾅쾅 치더니 야 막 하더니 어이구 음료까지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자, 난리치는 남성을 두고 여성은 휙 자리를 뜨고 마는데요. 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카페. 가만히 흥분을 가라앉힌 남성은 일어나서 밖으로 슝 치우지는 않고 말이죠. 참, 지난 21일 제보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카페는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직원이 있고 저녁부터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매장인데요. 제보자가 22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뭐 벽지며 테이블, 소파, 의자, 음료가 묻어서 난장판이 돼 있다는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날 밤 10시쯤 카페에 방문한 한 남성과 여성이 말싸움을 하다가 음료를 던지는 듯 난동을 부리고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던 거였습니다. 제보자는 저 두 사람이 모자 관계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싸운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참 엄마하고 뭐가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자, 테이블, 벽지에 음료수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네. 의자, 테이블은 닦아냈는데 문제는 벽지입니다. 아이고야. 복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결국 복구가 안 돼서 새로 바르는 바람에 하루 동안 영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 일이 있고 나서 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 모자 사과를 하거나 또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는 이제 누군지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큰언니의 엄카 찬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남매 중 셋째인 40대 여성입니다. 올해 80이 되신 저희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따로 있지만 석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약을 지어와야 합니다. 형제 중 유일하게 일을 안 하는 저희 큰언니가 어머니의 기초수급 생계급여 통장을 관리하면서 엄마의 병원비와 약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언니가 어머니의 돈을 관리한 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제들에게 사용 내역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본인 돈처럼 쓴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를 한 번도 안 알려주니 답답할 뿐입니다. 또 언니는 저희를 만나면 항상 엄마 카드 찬스 쓰자면서 계산을 하거든요. 가족 모임에서도 분명히 형부가 식사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굳이 큰언니가 엄마 카드로 계산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개인 지출까지 엄마 카드로 마음대로 계산하는 큰언니를 보면서 저를 포함한 동생들이 불만을 표출했더니 둘째 오빠는 큰 누나가 엄마 간병 못하겠다고 하면 둘째인 내가 챙겨야 하지 않냐며 그냥 두자고 합니다. 큰언니가 관리하는 엄마 돈이 4년 동안 1,2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 돈에 대한 지출이나 잔액은 저희 형제 중 아무도 모르고요. 큰언니가 다른 자식들보다 엄마에게 좀 더 신경 쓰는 건 알지만 돈 문제인 만큼 동생들에게 지출 내역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동생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카드 찬스? 아유, 누가 들으면 언니가 엄마 24시간 간병하는 줄. 형제들이 언니한테 엄마 통장 맡긴 거 품위 유지비라고 쓰라고 그런 줄 알아? 언니 정말 그러다 벼락 맞는다 진짜. 어디서 밑장을 빼? 형제들끼리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내역 공개해. 동그라미.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큰언니예요. 어머머, 이놈의 기집애. 언니한테 말하는 버르장머리 좀 봐. 야, 하은이 너 병원 근처 살면서 노인네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는 알아? 나도 너처럼 말로만 효도하면 마을에 사당을 세워도 10개는 세웠어. 4년 동안 1,200만 원이라고 해봤자 1년에 300만 원. 야, 간병인 한 달 월급도 안 돼. 이거 사. 괘씸한 것 X.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네, 사실 이제 형제 간에도 돈 문제는 꼼꼼하게 서로 오픈하고 얘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은데 언니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걸 꼬치꼬치 캐묻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치매인 어머니 간병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서 병원을 며칠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면 큰언니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만약에 꼬치꼬치 캐물어서 언니도 그러면 내가 한 번 올 때 너희들도 다 한 번씩 똑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형제끼리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하신 대로 1년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꼴인 것 같은데 언니가 엄마 돌보면서 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나 보다. 그리고 마음 넓게 좀 넘어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뭐 조금 전에 박 교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글쎄요,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게 25만 원인지 한 대 딱 정확히 25만 원인데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 큰언니가 돈을 더 많이 쓰면 썼지 저 카드로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불만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돈을 떠나서요. 어머님이 만약에 잘 돌봄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세요. 한데 어머님이 잘 지내시면 오히려 더 큰언니한테 감사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여기서 뭐 금액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뭐돈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석 달에 한 번 약지어 가는 거를 임무를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거기에다가 가장 좀 안 좋은 부분은 엄마 카드 찬스 쓰자라는 부분이 형제 간에 그것을 아주 자극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거 그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떠나서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형제들도 좀 더 많이 엄마 보러 가시고 그래서 더 공개해달라고 하고 이게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분들께서는 대부분 간병을 하는 게 힘든 일이니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이신데요. 아름다운 세상님께서는 고생을 떠나 돈 관리는 그래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코리님께서 그럼 차라리 언니 이름으로 모임 통장을 만들고 기초연금이 입금되면 모임 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라고 하면 투명하고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